안녕하세요. 내부자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등록할까 말까, 특히 부동산 법인을 등록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 내에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법인이나 어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같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고민만 하게 돼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상당히 좋은 투자처이고 좋은 투자의 도구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법인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한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1인 법인을 등록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기업을 만들게 되고 내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 고민들을 제가 10분 내에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은 절세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법인으로 진출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샀을 때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 세율에 주택 같은 경우 40% 세금을 내게 돼요. 여기다가 좀 이제 뭐 다주택자, 개인 같은 경우 다주택 중과가 되게 되면 뭐 10에서 20%가 붙게 되니까 최대 정말 한 62%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아까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업자를 등록하고 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법인을 등록하게 되세요. 법인을 등록하게 되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10에서 20%세요. 그래서 2억 미만 10%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알고 계셔서 많이 부동산 절세 효과로 많이 입문을 하게 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 주택은 또 중과가 돼서 한 20%, 기본세율 20%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최대 62%까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법인이 훨씬 더 절세가 많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또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는 거는 법인 자금을 제 주머니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세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한 4,600만 원 정도의 기준을 전후로 해서 24%의 세금을 소득세를 또 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법인세 20% 내고 24% 내고 그러면 사실상 그 양도소득세에서 진출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많이 못 보실 수도 있다는 점. 물론 이제 경비 처리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들로 아예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0%낼 걸 10%네? 이렇게 확 절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세요.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실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부동산 법인은 그렇다고 쳐도, 양도를 많이 하게 된 부동산 법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법인을 좀 꺼려 하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절세도 많이 되고 세율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진정한 그 사업가로서 프로리그에 진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네 축구할 때는 뭐 하다가 뭐 패스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뭐 좀 뭐 하다가 목마르면 중간에 가서 물도 마셔도 되고, 물론 이제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되게 그냥 동네 룰에 따라서 재미 위주로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에 진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체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뭐 하다못해 그 드로잉하는 자세만 좀 틀려도 파울이 나고, 프로라는 것에 진출을 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게 떻게 보면 좀 엄격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유리관 안에, 유리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절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율은 높다고 하지만 경비 처리하고 나면 세금 안 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경비율 자체가 그냥 대부분 속된 말로 퉁쳐가지고 경비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50% 60% 세금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1원짜리 하나라도 복식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을 방법적으로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법적으로나 물론 이제 불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 이런짜리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이 좀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낼 거 적당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시지 법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부동산 부분에서만 처음에 이 양도세율 숫자적으로 다가오는 게 50%에서 10%확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법인을 많이 진출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과 부분, 법인의 중과 부분, 그리고 법인으로 들어가서 내 소득세로 가져오는데 세율이 다르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법인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게 정말 좋은 툴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상품의 단일의 책정가가 상당히 큰 상품이에요. 사업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기존 공상품 같은 경우는 뭐 비싸봤자 수백 수천 단위의 어떠한 물품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천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억 단위를 생각하는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 자체가 상당히 큰 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법인도 앞으로는 대출 규제가 좀 강해질 것으로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배제하고서라도 법인이라는 건 자금 자체가 그 단위 자체의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차차 제가 시간대로 활용해서 한번 운영해 볼 거고요. 제가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법인의 장점들을 한번 설명해 보라면 저는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금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주주 마음이겠지만 1인 법인은 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절세보다도 더 큰 효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역할이죠. 주주가 어떠한 배당의 흐름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특히 자녀에게 배당 소득을 만들어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소명을 할 수 있고 자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미성년자라든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해외에 나가서 뭐 유학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금 흐름을 만들어주기에 좀 난처한 상황이 됐다면 그 자녀들이나 가족을 주주로 만들어서 배당을 통한 수익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또 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말 갓 태어난 자녀에게 뭐 정당한 방법으로 증여를 통해서 뭐 주식을 줘서 매해 1,000만 원씩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이라는 자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단순하게 그 돈이 전혀 뭐 투자 가치나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2억 4천만으로도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이라는 등기 자산을 20살 때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이 2억 4천이지만 그 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할 필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계속적인 자금 흐름이 있어서 자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등기 자산을 등록해 준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자산을 이전할 때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인데요. 요즘에 대기업들이 많은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의 대주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일궈왔던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럴 때 이 자산이 법인 자산으로 있거나 어떠한 그 기업의 형태,
가업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속 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대대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현물 자산의 어떠한 그 평가액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주식의 가치가 큽니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살아서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10억짜리 자산도 어떤 소액의 주식의 가치로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 한 가지 확신 드릴 수 있는 것은 100억의 부동산으로 개인이 갖고 있다면 100억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형태로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자녀가 합당하게 그 기업을 물려받고 그 자산의 가치, 주식의 가치를 물려받는다면 100억의 자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제와 수월한 가치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단순히 양도소득세 조금 절세해 보겠다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 자산 가액이 많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절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금의 흐름, 즉 주주로서 내가 배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녀에게 나중에 자금의 흐름을 자금의 소명할 수 있는 그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절세,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은 반드시 만드셔야 되되 개인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제가 차차 더 깊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제가 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